생각하시면 여기 약간 불꽃이 튀깁니다. 제주 교육에 대한 솔직 담백한 토크, 의지의 모아모아 진행자 신지입니다. 고인숙입니다. 네, 그리고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게스트로 나와주신 강동원 선생님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육 정책에 대한 쟁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주제 토크를 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이들의 논란과 관심을 받고 있는 바로 돌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 돌봄이라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을 퇴근 시간까지 돌보아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왜 제주 도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제주시 동지역 대규모 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학교에 그 많은 그 학부모님들의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돌봄 교실에 자녀를 보내고 싶어요. 그런데 다 수용할 수가 없어요. 다 수용할 수가 없음으로 인해서 일단 학교에서 부딪히는 문제는 학부모님들이 직장을 이제 같이 이제 병행하면서 사셔야 되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의 그 방과 후 돌봄 교실을 가고 싶으나 못 간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리고 그거를 사회에서 그러면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지금의 우리 제주 사회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학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학원을 보내든지 아니면 부모님의 도움을 얻든지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데서 돌봄의 문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더구나 이 문제는 코로나 이후에 아주 심각하게 학부모님들이 비대면 상황 또는 원격 수업 상황 또 개학 연기 갑자기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를 못 가는 상황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이게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잖아요. 학부모님들은 이 아이들의 돌봄의 문제를. 그래서 그 전에도 심각했었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는 아주 더 많은 필요가 느껴지는 문제로 볼 수 있겠죠. 이 돌봄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그거에 대한 공급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맞습니다. 상황인 거고 그 때문에 오히려 사교육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학부모님들의 입장이신 건가요? 사교육도 그렇고 플러스 개인적인 노력, 개인적인 그쵸. 해결 이걸로 이제 지금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나 학부모님이 아니신 분들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는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아주 바라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저희 아이도 직접적으로 직면한 문제인데요. 학부모님들이나 밖에서 볼 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생님.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는 그 수용이 다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돌봄은 수용이 안 되는지 그거를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네. 지금 자녀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3학년인데요. 원래 1, 2학년이 돌봄 대상이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3학년까지도 긴급 돌봄 코로나 때는 했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아이네 학교가 10반까지 있고 그러면 거기에 원하는 학생이 만약에 정원이 300명이면 돌봄 원하는 학생이 150명인데 100명밖에 수용 못한다. 저는 300명까지도 수용이 될 것 같은데 왜 그게 안 되느냐? 그 학교에 그 해당 학급만큼만 하는 건데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우리 학교에 1학년이다 이렇게 하면 1학년이 선생님이 아이를 담임하고 계시죠. 그런데 돌봄 아이들은 초등 돌봄 교실에 가잖아요. 그럼 그 교실이 비어 있는 게 아니고 원래 1학년 일반 교실이 아이들이 돌봄 교실 간 이후에는 그 반에 원래 학급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글을 못 읽는 아이 또는 배움이 느린 아이 이런 아이들은 남겨서 선생님이 또 지도를 하시고 또 학부모 상담을 또 선생님이 하시고 그러니까 돌봄 이외에 원래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활동을 학교나 교실에서는 또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돌봄과 정규 교육과정은 지금은 구분되어서 운영되고 있다. 돌봄이라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인데 또 학교라는 꼭 같은 공간에서 아이들이 적어도 한 5시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돌봄이. 그러면 하루 종일을 학교에서 지내는 것은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일일까?
이런 생각도 가끔은 들고 그렇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학부모님들하고 제가 얘기를 나눠보면 학교만큼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게 핵심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학교를 대단히 신뢰하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어린이집 유치원도 지금 맞벌이 하기 때문에 막 6시에 퇴근해서 6시 반 7시에 데리고 온단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유치원보다 학교를 보내면 아이가 성장한 거잖아요. 근데 학교는 되게 빨리 끝나잖아요. 돌봄이 안 되면 더 빨리 끝나고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답이 없는 거죠. 그렇죠. 아주 생생한 네. 학부모님 말씀입니다. 예. 그러네요. 네, 그렇죠. 말씀해주신 것처럼 확실히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학교는 학업을 위해서 그리고 학습을 위해서 세팅된 공간인데 그곳에서 있는 것과 이제 돌봄이라고 하는 어떤 생활에 있어서 케어를 받는 거는 좀 다른 영역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동호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부모로서 겪고 계신 고충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혹시 어떻게 지금의 이 돌봄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가요? 저 개인적으로 네. 해결책을 내자. 대처하고 계신가요? 부모님 도움도 좀 받고요. 그다음 사교육 도움도 좀 받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제가 지금은 뭐 딱 그런 걸 뭐라고 하죠? 정시 출퇴근하는 그런 직장인이 아니라서 재택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자율근무제, 탄력근무제? 시간 네. 타임제 근무를 하니까 제가 좀 케어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집은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이에요. 솔직히 제가 지금 그런 정규 직장을 다니지 않기 때문에 급할 때는 볼 수 있으니까. 예전과는 상당히 달라진 어떤 사회 환경이 맞벌이 가구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고 산업 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지금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어떤 사회적인 필요가 상당히 높아졌죠. 그러니까 필요도가 상당히 높아졌죠.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저도 학교에서 이제 자꾸 학부모님들하고 얘기하고 하다 보면 이게 정말 필요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구나 하지만 학교가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고 있어요.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인데 돌봄은 좀 보육의 이 어떤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아까 강동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안전한 공간인 학교에서 이제 방과 후에 돌봄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학교에 부여했다면 이거를 그러면 학교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역할과 어떻게 연결을 잘 시킬 것인가라는 고민이 좀 필요하고 코로나를 겪으면서는 그게 더 커졌고 그런데 아직 그 방향을 잡기는 지금 조금 혼란스러운 상태다. 좀 이렇게 보여요. 학교가 일단 갖고 있는 제가 서 있는 곳에서 보자면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다. 인력의 문제, 공간의 문제, 또 어떤 돌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저는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을 만나는 사람으로서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아주 시급하게 절실하게 해결해야 된다. 이런 의식,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보통은 그냥 그 공간과 그 인력으로 그냥 학교가 끝난 이후의 시간에 생활까지 조금 책임져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해주시고 그 학교의 입장에 들어보니까 사실상 교육이랑 보육은 엄연히 다른 영역이고 그래서 다른 전문성과 다른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그 학교의 입장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학부모님은 또 다르게 생각하시고 여기 약간 불꽃이 튀깁니다.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육청에도 근무했고 교육 내부의 사정도 다른 학부모님들보다는 많이 아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과 보육의 문제, 그러니까 가치의 문제, 철학의 문제, 혹은 이런 부분들, 또 선생님이 그런 방과 후에 다른 그 교육 활동을 해야 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솔직히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되게 많고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학교든 지역사회든 다 똑같이 우리의 세금으로 국가에서 운영해주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양육할 때 어릴 때는 그 교육만큼 돌봄의 역할이 되게 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이제 교사들하고 얘기를 나눌 때 저도 상당히 조심스럽긴 하거든요.
선생님들, 초등 선생님들하고 얘기 나눌 땐 조심스럽긴 한데 또 이제 그게 또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중고등학교, 중등교사는 공동 교무실을 쓰잖아요. 그 학급에 교무실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공동 교무실을 쓰기 때문에 그 교실이 그냥 수업만 들어가는 교실이고 조회 종례만 하는 교실이지 거기서 모든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제 중등 출신 교사들은 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 학습과 교과 과정에 집중을 해야 할지 아니면 얘네들이 학교하고 나서의 이후의 생활 같은 거를 케어하는 데 집중해야 될지, 그러니까 한정된 인력과 한정된 자원으로 어디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가 좀 명확하지 않고 사실은 둘 다 놓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둘 다 잡으려다가 좀 애매해져 버리는 면이 없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개인적으로는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학교만큼 안전한 공간이 없다라는 게 학부모님들이 가진 그 마음이시고 학교 밖의 공간이 그만큼 좀 흉흉하고 마음이 불안한 거잖아요. 그런 걱정 없이 안전한 공동체 안에서 이제 24시간을 보냈다라는 게 되게 행복한 경험이면서 이게 사회적으로 풀어내려면 쉽지 않다. 이걸 사회적으로 어떻게 한 아이의 하루가 안전하고 학습에서부터 이후의 돌봄까지 케어할 수 있을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으로 드는 것 같아요.